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중간에 영상을 멈추고 싶어지실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요. 그냥 막장 드라마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면서 퇴직 후엔 작은 식당 하나를 차렸습니다. 큰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조용하게 둘이서 늙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땡땡은행 대출 상담센터입니다. 고객님 명의 대출 상환 일정 안내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대출이요? 죄송한데요.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이진숙 씨 맞으시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땡땡땡이시고요. 네, 맞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명의로 대출이 있다고요? 네, 고객님. 현재 자녀 대출금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번 달 상환 일자가 다가와서 연락드렸습니다. 2억 8천만 원. 그녀가 평생 단 한 번도 빌린 적 없는 돈. 그녀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녀의 이름으로 생겨난 빚. 그리고 그 돈을 쓴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풀어드릴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됐는지, 남편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리고 이 여성이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에서 이런 실화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덕분에 이 채널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 왕복 2차선 도로 옆에 자리 잡은 간판도 소박한 작은 한식당. 메뉴는 딱 3가지입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그리고 김치찌개.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이 식당에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한 부부가 문을 엽니다. 이진숙 씨 올해 62살. 20년 넘게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남편과 함께 이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큰 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뭔가 함께할 게 있어야 늙어서도 덜 외롭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식당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죠.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점심때 바쁘게 돌리고 저녁엔 또 설거지하고. 근데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그게 덜 힘들었어요. 같이 고생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 한재원 씨는 오랫동안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일했습니다. 말주변이 좋고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인심이 좋아서 식당에 오는 손님들 이름을 다 외우고 덤으로 김치도 더 얹어주고 국물도 더 떠다 줬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싹싹하게요. 제가 힘들다고 했더니 국물 한 그릇 더 떠다 주면서 오늘 같은 날은 뜨끈한 거 먹어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참 좋았는데. 부부의 노후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식당을 5년만 더 운영해서 대출도 다 갚고 그 다음엔 조용히 전원 생활을 하자. 시골에 작은 텃밭이나 가꾸면서 손자 손녀 오면 밥 해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꿈은 한 통의 전화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엄청 좋은 정보 들었어. 무슨 정보요? 우리 회사 다닐 때 영업하던 거래처 이사장 알지? 그 양반이 이번에 공장 하나 투자권에 들어가는데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래. 6개월 안에 원금의 30%가 돌아온대. 30%요? 근데 규모가 있어야 돼. 최소 5천만 원은 넣어야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 싫어요. 우리 그런 거 할 돈도 없고 괜히 잘못됐다가 지금 있는 것도 날리면 어떡해요. 에이, 일단 얘기나 더 들어봐. 이 사장이 직접 공장 보여준다잖아. 아내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이런 투자 얘기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건 늘 있던 일이었고 대부분은 며칠 지나면 잊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밤 아내는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게 악몽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그럭저럭 잘 돌아갔고 부부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 남편이 핸드폰을 절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핸드폰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몇 번 봤습니다. 여보, 요즘 핸드폰을 왜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뉴스 보는 거야.
요즘 경제 뉴스가 어수선해서. 그게 뭔 뉴스길래 자다가 일어나서까지 봐요. 그냥 좀 두면 안 돼? 내가 핸드폰 보는 거 하나하나 다 관리해야 해? 두 번째 이상한 점. 통장 잔액이 이상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식당 수익이 나쁘지 않은데 생활비 통장에 돈이 항상 빠듯했습니다. 아내가 재료비며 공과금이며 따져봐도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여보, 이달에 어디다 돈 많이 썼어요? 잔액이 왜 이래? 아차, 수리비 좀 나갔고. 지인한테 잠깐 빌려준 것도 있고. 얼마나요? 한 200만 원? 금방 돌아와. 걱정 마. 200만 원을 그냥 빌려줘요? 누구한테요? 아참, 오늘 점심에 단골 손님이 오셨어? 이 선생님? 아내는 찜찜했지만 남편을 믿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설마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겠냐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 이상한 점. 남편이 가끔 새벽 2, 3시에 슬그머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화장실 가는 줄 알았는데 1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생겼어요. 아내가 나가보면 남편은 핸드폰 화면을 황급히 끄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여보, 왜 또 나와 있어요? 잠이 안 와요? 좀 더웠어. 그냥 물 한 잔 마시려고. 뭘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유튜브. 아내는 그날 밤 남편이 보던 화면을 얼핏 봤습니다. 숫자들이 가득한 화면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주식 차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나 이 사장이랑 얘기를 더 해봤는데 말이야. 이번 공장 투자건 진짜 확실하대. 나 직접 현장도 가봤어. 그래요? 우리 노후 자금 좀 여기다 넣으면 어때? 한 1억 정도? 1억이요? 우리한테 그런 여윳돈이 어딨어요? 대출 받으면 되지. 요즘 금리도 나쁘지 않고 6개월이면 원금에 이자까지 다 갚고도 남아. 싫어요. 절대 안 돼요. 대출 받아서 투자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다 손해보면 우리 식당도 날리는 거잖아요. 손해는 없어. 내가 자료도 다 받고 이 사장이 직접 보증 선다잖아. 이 사장이 보증 서면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이 당신 대신 빚 갚아줘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매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아내는 반대했고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아내 몰래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편 한재원은 아내 이진숙 씨 몰래 총 3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1금융권 은행 1곳, 2금융권 저축은행 2곳, 그리고 카드론 1곳. 이름도 서명도 인감도장도 신분증 사본도 모두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내 모르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남편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잠든 사이에 공인인증서를 갱신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 인증번호를 가로채기 위해 핸드폰 알림음을 무음으로 바꿔놨습니다. 은행에서 오는 우편물은 본인이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자신의 계좌로 즉시 이체했습니다. 이 과정이 무려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통장 잔액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마다 남편이 적당한 이유를 댔고 아내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 기간이 도래한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번 달 대출 이자 납입일이 3일 후입니다. 납입 예정이신가요? 저는 대출이 없는데요. 고객님 성함이 이진숙 씨 맞으시죠? 주민번호가 땡땡땡이시고요. 네. 현재 고객님 명의 대출 잔액이 2억 8,300만 원입니다. 3일 후까지 이자 납입이 안 되시면 연체 처리가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고객님, 작년 땡월땡일에 비대면으로 신청하셨고 심사 후 땡월땡일에 실행됐습니다. 제가 신청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전화를 끊고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은행에서 전화 받았는데 내 명의로 대출이 나 있다고. 2억 8천만 원. 여보세요? 당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지금 당장 말해요. 당신이 내 명의로 대출 받은 거예요? 투자 때문에 잠깐 쓴 거야.
금방 갚을 수 있어. 그 말 한마디. 잠깐 쓴 거야. 금방 갚을 수 있어. 그 순간 아내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남편을 앉혀두고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내 서명이에요? 내가 언제 여기 서명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금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요? 내 명의로 3억을 빌렸는데 미안하다고?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투자했어. 공장 투자. 그 공장 어디 있어요? 주소가 어디야? 나 직접 가볼 거야.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 주소. 지금. 바로. 알려줘요. 남편이 된 주소로 아내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에는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오래된 농지 하나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땅이었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없네. 공장이 없네. 아내는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 청구서와 계좌 이체 내역을 모두 뽑았습니다.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몇 달치를 한꺼번에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을 들고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형광펜이 그어진 곳들을 보면 패턴이 보였습니다. 입금 사이트가 전부 동일했습니다. 파워게임, 위닌 스포츠, 럭키벳. 모두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입금 기록을 정리해보니 이랬습니다. 2천만 원, 3,500만 원, 1,500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한 번에 입금하는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다시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액 3억 1,200만 원. 그때 침실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앉아? 뭐해? 이게 뭐예요? 파워게임에 3,500만 원. 위닌 스포츠에 4천만 원. 이게 투자예요? 도박이잖아요. 이거 다 도박 사이트잖아요. 내 이름으로 3억을 빌려서 전부 도박에 갖다 부은 거잖아요. 처음엔 좀 땄어.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됐어요. 아내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알았으니까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3억을 빌려서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아내의 평생이 담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서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문서 위조, 사기, 명의도용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분 남편분을 고소하시는 게 맞으시죠? 네, 제 남편입니다.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여기 있어요. 혹시 합의 의사는 없으신가요? 부부 사이시니까. 제가 평생을 모은 신용이 제 이름이 담보로 쓰인 거예요. 합의는 없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증거가 하나둘 나오자 잠깐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벌어서 다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보,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진짜 다 갚을게. 진짜야.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 몇 번이에요? 당신이 처음 도박 시작했을 때도 이번 한 번만이었겠죠. 처음 대출 받을 때도 한 번만이었겠죠. 이제 저한테도 한 번만이에요.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근데 우리가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30년이 이 서류들하고 같이 사라졌어요.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인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3억이라는 빚은 아내 명의로 남아 있었고 그걸 아내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내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혼까지 해야 해요? 애들 생각도 해야 하고. 애들이요? 아이들한텐 제가 직접 설명했어요. 아빠가 엄마 이름으로 돈을 훔쳤다고. 다 컸으니까 알아야죠. 법적으로 해결하면 남편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감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름이 제 것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예요? 재판은 길었습니다. 개인 회생도 쉽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30대 이후 단 한 번도 써본 적 없던 이력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62살에. 하지만 아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지더라도 혼자 다시 일어섰습니다. 언니, 나 요즘 이상하게 홀가분해. 어깨가 너무 무거웠는데 그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가볍더라. 이 빚도 내 거고 이 인생도 내 거고. 적어도 이제는 진짜 내 거잖아. 진수가. 울지 마, 언니. 나 안 울어. 억울하면 억울한 거지 내가 왜 울어. 그 사람이 울어야지. 이진숙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 아내는 다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62살 경력 단절 여성. 세상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는 20년간 학교 행정을 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복지관의 행정 파트타임으로 시작해 1년 만에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재판은 아내의 완전한 승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명의도용 사기적 대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남편 측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결정되었고 형사 사건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내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그 서류를 넣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눈물도 분노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문장 하나. 이제 됐다. 그 세 글자가 30년의 결혼 생활에 내린 마침표였습니다. 지금 이진숙 씨는 혼자 삽니다. 빚을 갚아나가며 일하며 조금씩 다시 모으며. 힘들냐고요? 힘들죠. 억울하냐고요? 억울하죠. 그래도 지금이 낫냐고요? 지금이요? 지금이 훨씬 나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 옆에 있을 때는 내가 뭔가를 잘못 느끼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계속 자책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책 안 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가 믿은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맞습니다. 믿은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속인 사람이 잘못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명의도용 대출이 의심된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시고 본인 명의 대출 내역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 132에 연락하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진숙 씨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